자, 이제 액티브 펀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, 코스피 200 같은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를 위주로 펀드 시장에도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었는데, 일단은 인덱스 펀드나 뭐 액티브 펀드 할 것 없이 4월 기준으로는 지금 다시 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고 있는 네. 상황인데요. 왜 액티브 펀드가 이렇게 투자자들부터 약간 외면을 받나라는 걸 네. 보면 사실 이제 작년이라든 최근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을 좀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네.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시총에서 큰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. 네. 근데 액티브 펀드든 운용 전략상 이 큰 종목들을 시총 비중만큼 담고 있는 펀드들이 굉장히 없습니다. 사실 비중 굉장히 낮아요. 예. 반면에 인덱스 펀드들은 이러한 종목들이 시총만큼 담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에 대비해서 액티브 펀드들의 평균적으로 성과가 좀 부진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. 그러다 보면 투자자분들이 수수료, 펀드에 내는 수수료도 비싸고 성과도 좀 부진하고 네. 하니까 액티브 펀드에 대한 어떠한 조금 실망 네.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작년 1년 내내 예. 자금들이 순유출이 됐었고요. 그러던 게 굉장히 이제 오래간만에 올 3월에 저가 매수세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좀 변곡점에 있지 않습니까? 1852 이상 올라갈지 여부에 좀 관심인데, 이렇게 좀 꾸준하게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 시장에서는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말씀하셨던 인덱스 펀드 대비 성과보다 좋을 수도 있다. 네. 이런 분석도 하셨던데요.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를 살펴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 전체 글로벌 증시가 다 급락하고 나서 반등 초기 반등은 소위 이제 저희들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네. 반등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1차적으로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는데 예.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펀더멘탈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곤 했습니다. 그 당시를 이제 복귀해서 현재를 대입해 보면 예. 최근에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코스피 코스닥 것이 반등이 좀 됐었고요. 네. 이제 이러한 그 초기 반등 국면들이 마무리되면 현재 펀더멘탈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현재 시장에서도 좋은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바뀔 건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네. 그리고 코로나19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거나 오히려 이제 실적이 선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어떤 예.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과거에도 보면 1차적인 금융위기도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개별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굉장히 성과 차이가 컸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융위기 당시 복귀했던 2009년, 2010년을 보면 그 당시에 성과가 좋았던 펀드들 상위를 뽑아보면 일부 인덱스 펀드 섹터 ETF들을 빼놓고는 네. 대부분이 다 액티브 펀드였거든요.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적도 좋은 그런 펀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런 것들은 항상 큰 과제긴 한데요. 네. 우리 이제 펀드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긴 한데 펀드는 잘 아시는 과거 레코드도 볼 수 있고 네. 현재 이제 운용하는 운용 회사 등을 감안하셔서 소위 이제 저희들끼리 말하는 오랫동안 운용 성과가 검증되고 뭐 과거 레코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운용 철학이라든지 네. 운용 스타일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데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 맞는 그리고 본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과 맞는 어떤 그 펀드의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. 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일단은 지금 이후의 상황에서는 액티브 펀드 잘 선택을 해야겠지만요. 재무적인 성과나 실적이 안정적인 액티브 펀드도 상대적으로 인덱스보다 더 뛰어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. 개인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뭐 개별주 삼성전자 같은 뭐 단기로 들어갔다가 또 금방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ETF로 또 발빠르게 매수하시고 이런 단기 투자가 좀 짙어진 것 같습니다. 좀 굳어지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?
실제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포함해서 거의 반절 가까이 최근에 순매수를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삼성전자는 비록 하나의 기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. 네.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. 이와 같은 투자 행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과거 대비해서 투자자도 많이 성장했다.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삼성전자 시총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데도 사실 좀 무거운 편이죠.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려면 좀 장기 투자 자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예.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시는 상황들을 좀 보시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. 네. 거래 대금 규모를 봐서는 소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러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파생 상품형 ETF입니다. 아무래도 그만큼 위험이 크고요. 예.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단기에 투자하실 때 이 방향을 잘못 맞추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, 이걸 단기 투자자로 투자하실 때는 파생 상품일 때는 좀 아무래도 높은 변동성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하시거나 또는 투자하실 때는 단기 투자 자금보다는 좀 아무래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짜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 갇힌 플레이상의 박스권 증시에서 맞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서 발전한 건데, 최근처럼 단기간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그 방향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네. 네, 끝으로 시장 반등 이후에 좀 투자 전략과 관련한 부분도 조언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. 펀드 투자자들 위주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? 네, 1차적으로 이제 초기 기술적 반등 국면이 마무리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장세가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. 새로운 장세라는 것은 현재 펀더멘탈들을 반영을 해서 그거에 맞는 기업들 중심으로 어떤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질 텐데, 이러한 장세에서는 사실은 이제 과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종목, 예.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량 종목에 현재 펀더멘탈에 맞는 우량 종목에 어떤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 짜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과거에도 보면 이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사실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거든요. 2차 반등 이후에. 네.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로 인해서 성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, 네. 최근처럼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셔서 네. 투자하셨다가 그 어떤 회복의 그 온기를 제대로 못 느끼실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러느니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수의 우량 종목을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네. 등을 통해서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성과를 내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신영증권의 오강영 연구원과 함께 코로나 사태와 또 펀드 시장의 동향 살펴봤습니다.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